일제강점기를 떠올렸을 때 분노를 하지 않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 예컨대 교육과 직업 선택의 불평등, 사회나 법 제도의 불이익, 식민화 정책을 위한 민족 문화의 말살 및 왜곡,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징병을 포함한 강제동원, 착취, 민간인 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 문제 등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731 부대의 만행은 아직도 우리의 치를 떨리게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날일자 모양의 병동에서는 잔인한 생체 실험이 진행되었죠. 특히 군의관이던 731 부대장 이시이 시로는 세균전을 위한 온갖 생체 실험을 자행했는데요. 실험 대상에는 우리 조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마루타, 일본어로 통나무를 뜻하는 이 단어를 우리 조상이 들어야 했고, 우리 조상들은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약물이 몸에 주입되고도 가만히 있어야 했죠.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도 봐야 했고, 그 자식을 두 발로 밟고 서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잔인하고 가혹한 현실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만행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러나 일본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료가 있음에도 제국주의의 만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일본 731 부대 제2대 부대장 진술이 공개됐는데 그가 인체 실험을 인정한 것이죠.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731 부대 범죄 증거 전시관에 진청민 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31 부대 부대장 기타노 마사지 중장의 진술서 사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기타노 중장은 731 부대 창설자 이시시로 중장에 이은 이 부대 두 번째 부대장인데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731 부대에 재직한 기타노는 미군의 신문을 받은 뒤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부대 창설자 이시이 중장에 대한 사항, 부대 임무, 편제, 연구 성과, 세균 무기 등 5개 부문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기타노는 전임자인 이시이 중장이 관동군 근무 명령에 없는 내용으로 연구를 했고, 부대원 일부를 조직해 비밀리에 세균 무기를 연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애초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으나 나중에 국제인도주의 등을 위반한 세균 무기 연구를 했고 결국 비밀 부대가 됐다고 폭로했죠. 진 관장은 기타노는 진술 때 처음에는 731 부대의 범행이 일본의 국가행위가 아니라 이시이 시로의 행위라고 말했고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미국 측의 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세균전 데이터 확보에 있음을 간파하고부터 많은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 관장은 기타노가 전시 일본 의학 및 의학 잡지에 발표한 논문이 확인된 것만 59편인데 그중 최소 2편은 인체 실험을 통해 작성한 것이며 일부 논문에서는 인체 실험을 하고도 원숭이와 같은 용어로 은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기타노의 진술서 원본은 현재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노는 731 부대 만행의 책임자임에도 패전 후 기소 및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731 부대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와 부대의 세균전 연구 성과를 맞바꿨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그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진상규명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얼빈 현장에 남아있는 잔해와 수많은 증거물들이 일본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 피가 어디 가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731 부대 부대장의 진술서 일부를 공개했다는 것이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갑자기 이 얘기를 또 꺼내는 한국 미디어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한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면 타국의 기사까지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더러운 정의를 흉내내는 한국을 누가 신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731 부대가 있었던 시대와 현재는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확산시킨 것은 731 부대의 실험보다 비참한 일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해결된 일이다. 옛날 일본이 나쁜 일을 했다고 조작해도 지금의 일본은 나쁘지 않은 것이 진실입니다만 한국은 언제까지 과거에 연연하는 걸까? 수십 년 전의 일을 계속 일일이 되풀이하는 걸 보면 일본의 통치 시대가 그리운 게 아닐까 싶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역사 교육 과정을 제대로 한번 뜯어 고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여전히 종전 기념일이라고 부르는 모습에서도 그들의 파렴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선 2차 대전이나 8.15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일본 제국군을 위시한 일본인 사망자에 국한하여
전몰자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특히 2000년대 이후 일본 내에선 2차 대전의 발발 경로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단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리자는 자의적인 선언만 반복하면서 주변국에 무리를 빚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원폭을 맞고 종전 기념일이라니 자의식 과잉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서는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이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한다는 말에 일본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건 좀 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역사가 필수 과목이 아닌데다 배우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니 전범국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바쁜 겁니다. 며칠 전이었던 8월 15일은 종전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8.15 광복의 3주년 날짜로 맞추었고 1974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첫 지하철인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이 벌어진 것을 보면 이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쓰이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기 위한 과정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한 우리 민족의 피와 눈물이 있었죠. 그리고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도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인물 중 하나인데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에 봉안되며 광복절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세상을 떠난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간 잠들어 있던 카자흐스탄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봉오동 전투 기준으로는 무려 101년 만입니다. 포수 출신의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는 일본군에게 하늘을 나는 장군으로 불리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또한 함경도 지방의 민중 사이에서는 축지법을 구사하는 신출귀몰의 명장이라는 말도 돌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그의 활동이 비범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에 대한 사람들의 성원과 기대가 대단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레전드 의병장 홍범도로 남아있던 영웅이었지만 영웅의 말년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 땅에 강제 이주된 것이죠. 강제로 이주되어 살아야 했을 때 홍범도 장군의 심정은 어땠을까 싶어 마음이 아파옵니다. 목숨을 걸고 일제에 대항했지만 그의 말년은 너무 외롭고 쓸쓸했죠. 그는 공장 노동자, 극장 수위로 생계를 유지하다 1943년 노안으로 별세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염원하던 조국의 독립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죠. 1992년부터 역대 정부가 홍 장군의 유해 봉안을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올해 드디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순방을 갔을 당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을 공식 요청했는데 드디어 카자흐스탄에서 봉오동 전투 100주년인 작년 봉안 확답을 준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기쁜 소식이었죠.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봉안 절차가 1년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봉안이 진행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김알라 씨는 외할아버지를 한국에 모시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했는데요. 늦게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은 그리던 조국의 품에서 안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일 군 의장대는 태극기로 감싼 관을 특별수송기에서 내리고 운구를 시작했습니다. 유해를 모시고 온 특별수송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하자 공군 전투기 6대가 엄호 비행에 나섰고 대통령도 서울공항에 직접 나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죠. 추모를 마친 유해는 이후 대전 현충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안이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고 선열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